이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한중일 이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거기 가는 길에 지금 베이징에 시진핑이 있습니다. 청두는 리커창을 보내가 총리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거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중일 중국은 이 리커창 2인자도 아니죠. 이제 껍데기죠. 말만 총리지 서열로 진짜 따지면 5등도 안 될 거예요. 리커창을 보낸다. 과거에도 이 시진핑이가 이런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아시아끼리 만날 때는 잘 안 나오고 미국이나 뭐 유럽을 만날 때만 지가 나가고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항상 리커창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일본은 총리라고 해서 왕이 있으니까 왕 밑에 총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한국은 왕이 없이 바로 대통령인데 한국은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이낙연이를 보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저기 중국 한 구석에 사천성 이 청두에다가 잡아놓고 시진핑은 베이징에 있으면서 안 오고 청두에는 중국 대표로 리커창을 보냅니다. 저거 나라에서 할 때는 지라도 나와야지요. 베이징에서 하고. 일부러 저 구석에 보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 날아가는 한국의 문재인이 또 일본의 아베는 북경에 들러서 문재인은 점심 먹고 아베는 좀 더 중요하니까 저녁 먹고 가라.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가 청두에 참가하면 다 될 일을 자 한국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베이징에 서가지고 내려서 시진핑이 만나고 또 3시간 더 날아가서 청두까지 가는 짓거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황제를 아련하고 가라는 중국놈들의 아주 교만한 술책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어제 이제 베이징에 내려서 문재인이가 시진핑이하고 회담하고 밥 먹었습니다. 30분 하기로 했는데 55분 했다는 거예요. 사드 등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다가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11시 반부터 55분간 회담을 하고 그리고 회담이 끝난 뒤에는 이제 오찬을 1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 이제 속보라면 회담의 결과를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 중에 매우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 홍콩과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역에 대한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지금 신강 위구르에 엄청난 사람들 수만 명을 가둬두고 있다라고 한 수용 캠프 한 군데 곳곳에 수십만이 갇혀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 반인권 행동에 편을 들었다는 거죠. CCTV는 오후 2시 20분에 한국은 홍콩 일이든 신강 일이든 모두 중국 내정 문제라고 인식한다라고 문이 언급했다고 보도했고 인민일보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보냈다고 해요. 외교부 대변인도 이 표현이 사실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측이 이 말은 시진핑이 신강 위구르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 내정 문제라 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은 시진핑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말대로라면 중국이 문재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왜곡을 했으면 정상회담 뒤에 이렇게 엄청난 결례를 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요. 그러면 중국의 이런 결례에 대해서 한국은 별도의 입장을 밝혀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바가 없다. 중국이 왜곡했다.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수정하라고 정정하라고 요구하겠다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 측의 보도가 나가던 시간에 한국은 베이징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청두로 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 내려서라도 얼마든지 대응을 하면 되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국이 항의를 하거나 정정 발표를 세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은 이 말 외에도 어제 미국을 비판했어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적인 패권주의 형태로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해치고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한다고 미국을 이렇게 비판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다. 함중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한중이 공동 운명체라고 말을 했어요. 웃기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라니요. 니나 하라 그랬어요. 저는 중국과 죽었다 깨어나도 곧 망할 중국과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과 공동 운명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웃에 저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에 문재인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다. 중국 1대1로에 한국이 돈 대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사조돼서 박근혜 정권 때 부총재 하나 했다가 결국 쫓겨나고 몇 달 만에 중국 마음대로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이제 경기가 하강에 빠져드니 중국에 남는 장비, 물자, 인력 등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남 돈 끌어들여서, 한국도 사존했지 않습니까? 남 돈 끌어들여서 그 돈으로 공사판 벌이고, 그러면서 중국이 마치 원조하는 척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빨대 꼽아서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라오스, 버마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니카라과 등 곳곳에 지금 중국이 가죠. 최근에 중국 영화들 보면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이 저개발국에 마치 투자하는 척하면서 중국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나라를 황폐화시켜서 중국 사람들 물러가라고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1대1로에 문재인이 같이 한다고요? 니 혼자나 하라 그랬어요. 문재인은 홍콩 이 중국 내정 문제라고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지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하지 않았는데 시진핑이 말해놓고 문재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다라고 해서 시진핑이 오해를 하게 만든 거라면 문재인이 곧바로 나 그런 말 한 적 없고 네가 그런 말을 네 입으로 했고 그래서 나는 잘 들었다고 했지 그 말은 외교적 표현이지 동의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마치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공개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발표를 정정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놓고 홍콩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가 맞다고 동의했다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마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온 나라라고 홍콩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시진핑 독재자의 편을 드는 저 한국의 문재인이라는 저 사람, 겉으로는 진보고 좌파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 자유의 가치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정말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홍콩이든 신장이든 이런 문제는 전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분명히 보도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시진핑이 말했고 문재인이 잘 들었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아베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아베가 문재인이 가고 난 뒤에 어젯밤에 또 시진핑을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회담했어요. 홍콩 문제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자제하는 대응과 사태의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라고 아베가 분명히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문이 시진핑이 이야기하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좋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진핑이 니 동의했으니까 네가 말한 걸로 우리 둘이 합의 본 걸로 내보내겠다고 해서 이 짓거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들어서 북한에 지금 탈북인을 2명을 갖다가 강제 북송한 데 이어 홍콩 지금 민주화 시위조차도 문재인이 중국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진핑과 중국 국민들의 이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고 아부를 하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이 협조하기로 1대1와 협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이가요, 지난 6월에 트럼프가 잠깐 한국에 왔을 때 판문점 갈 때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과 연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1대1로와 인도 태평양은 마주치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가 창이라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방패가 되어라 중국이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과 자기 신남방 정책이 같이 할 거다. 중국에 가서는 또 시진핑의 1대1로와 지의 무슨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지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드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의 상무위원인 이 자칭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람 교수인데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한중 관계는 한국 정부가 사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시진핑은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용이라는 것을 중국에 입증을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고 한국도 관련 조치를 할 거라 믿는다. 이게 3불 플러스 1 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에 갖다 놓은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 중국에서 기술진이 와서 벽을 쳐서 중국 쪽으로는 사드 레이더가 못 가도록 하고 북한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거리도 600km 미만으로 줄였는가도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방어용 무기를 과거에 전쟁을 했던 나라, 또 한국의 최고의 적국과 동지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방어 무기를 보여주고 검정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면 미국이 그걸 허용하겠어요? 미군들이 중국군이 와서 이걸 체크하는데 그 사드는 미군이 운용하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까지 깔게 되면 중국이 화를 날 거고, 이럴 경우에 중국은 그냥 있지 않겠다고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꾸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거기서 한중일 하니까 문을 만나잖아요. 일본 언론에 징용 배상 관련해서 일본의 생각을 문한테 전할 거다 하는데, 문이 지난번에 이 시한을 갖다가 종료 시한을 유예하면서 그 유예 시한을 3월 말로 해놨어요. 자,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요. 이자들이 지난번에 이 지소미아를 유예하면서 11월 22일 날 유예했죠. 그 유예 기간을 3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뭐 6개월도 아니고 3월 말로 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총선 때
자기들이 3월 말 시점에서 봤을 때 선거를 무난히 이기겠다 싶으면 지소미아를 종결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세력을 뭉쳐가지고 총선에 이겨버리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총선 이후에 파탄으로 만들라고도 하겠죠. 그 계산에서 지금 3월 말로 일부러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3월 말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유예하는 거는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문지 마음에 달린 건데, 3월 말로 유예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지소미아 가지고도 이제 장난을 칠 거다. 그래서 문이 중국에 가서 홍콩이 중국의 내정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한중이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하고 중거리 미사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문은 이미 친중으로 붙어서 시진핑의 그야말로 거의 따까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게 지금 요즘 홍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홍콩은 중국 문제야. 신강도 중국 문제야. 너 동의하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제폐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 온 조선왕 문이 중국의 시황제의 뜻에 전부 공감하고 홍콩은 중국 내정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렇다고 내한테 달라들 거냐 아니라고 말을 할 거냐. 그러니 너가 그렇게 말한 걸로 내가 해도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야. 문이 만약에 이 문제를 따지지 못하면 문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의 국민을, 자유민주주의 영혼을 시진핑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팔아먹은 사람이 됩니다.